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해상운임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농산물을 실을 선박을 확보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국산 농산물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하반기를 앞두고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4일 기준 3,343.3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248.18포인트 오른 수준이며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운임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매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산 농산물 수출이 많이 이뤄지는 미주와 동남아 노선에서 운임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미주 서안 동안 항로 운임은 14일 기준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각각 7,378달러, 4,839달러를 찍었습니다. 전주 대비 342달러, 231달러 급증한 겁니다. 동남아 항로 4월 운임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피트 컨테이너 1대당 태국행은 5배, 말레이시아행은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와 동남아 지역에 저희가 주로 많이 판매를 할 예정인데 운임이 지금 전년 대비 2~3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배의 경우 해상 운송을 통해 수출되기 때문에 운임 급증세를 지켜봐야만 하는 배 수출 농가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일 우려하는 게 8월 초에 시작되는 게 이제 조생종배라고 있거든요. 원항이라고. 근데 그거는 그 저장성이 약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LA 같은데 뭐 14일에서 20일 뭐 대만 같은데 이렇게 열을 뭐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지체되고 그러면은 저장성이 없어 그냥 낭패를 보거든요. 항공 운송을 통해 수출되는 농산물도 물류비 인상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항공 화물 운임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발표되는 항공 화물 운송 지수 TAC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홍콩에서 북미 노선 운임은 1kg당 8.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9% 오른 수준입니다. 이에 최근 항공편을 이용해 본격적인 수출에 나선 포도 농가들은 운임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물류비 때문에 업체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고. 물류비가 올랐으니까 단가를 내려달라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가온한 거라 단가 내릴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2분기, 3분기 해운 항공 운임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 농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얼마 전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퇴비 사용을 두고 농촌 주민들이 집단 항의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갈등의 원인은 퇴비 적정 사용량 등을 규정하지 않은 허술한 제도에 있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퇴비 원료로 허용된 건 2년도 더 된 일인데 사용량에 따른 영향평가가 이제야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한 퇴비 사용을 두고 농촌 곳곳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음성군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비료업체가 수백 톤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해당 지역 소재의 농지에 매립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해당 농지 소유주와 비료업체 측은 1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 840톤의 퇴비를 살포하려다 주민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농지의 퇴비 적정 사용량은 10톤에서 20톤 수준이라며 퇴비를 가장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과도한 양의 퇴비 매립으로 지하수 오염과 악취, 해충 발생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에 문의해보니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작물이 제대로 못 자라죠. 환경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벌어지는 상황들이죠.
작물도 그렇고 침출수가 실개천이나 개천으로 들어가면 결국엔 그것도 오염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거고요. 하지만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퇴비의 적정 공급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음식물 폐기물과 석회 비료를 섞은 비포장 비료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얼마든 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진청은 작물에 따라 적정한 퇴비 사용량을 추천해 농민들이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벼는 시바르당 0.2톤에서 1.6톤을, 고추는 0.34톤에서 2.5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적정 범위를 넘어선 퇴비가 이미 전국 농지에 묻히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퇴비 원료로 허용된 건 2019년이었는데 사용량에 따라 작물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도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농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추 품목에 대해 음식물 폐기물 퇴비 사용량에 따른 영향평가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노지 배출을 대상으로 같은 시험을 추진해 품목별로 퇴비 적정 사용량 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과도한 퇴비 사용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순수한 음식물만 있으면 좋은데 이외의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이거죠. 설거지할 때 수세미 쇳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닐이에요. 농산물에 흡수돼서 농산물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농토가 망가져요. 근데 그걸 법으로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농진청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석회 처리 비료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한 결과 31%가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허술한 제도를 파고든 저질 음식물 폐기물 비료가 농지와 농산물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추가 수입과 정부 비축 물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는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등 물가 관리가 부처간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제11차 물가관계 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차관은 이 자리에서 농축산물은 구입 빈도가 높아 물가 기대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농축산물 물가를 보다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전체 물가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강세를 보인 달걀은 이달 중 4천만 개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6,400만 개, 4월 4천만 개에 이어 5월에 4천만 개 이상을 더 수입하면 불과 5달 사이 1억 4,400만 개 이상의 외국산 달걀이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 기재부는 또 쌀과 배추도 정부 비축 물량 관리를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은 이미 1월부터 4월까지 21만 톤을 시장에 방출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배추는 4월 말 기준 비축이나 출하 조절을 통해 2,700여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음에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공언한 겁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파와 양파도 산지 출하 동향, 생육 상황을 점검해서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양파의 경우 지난달 조색 양파 출하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락하자 이제는 또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이 예산을 들여 부랴부랴 현지에서 가격 지지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식품부와 전남도, 무안군, 양파 생산자 단체 등 민관이 5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5일까지 출하되는 조색양파 7천 톤을 산지에서 수매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출하량이 증가해 도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조색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산지농협이 출하 연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관은 지난 6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의 양파 경락값이 킬로그램당 750원 아래로 내려가면 수매하고 그 위로 형성되면 방출하기로 했는데 지난 17일 양파 1kg 도매 가격은 상품 기준 547원,
7,000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한 6일 850원대를 보이던 양파값은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 현재는 400원에서 500원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 압력을 받고 있는 다른 품목도 양파처럼 가격 지지를 위해 정부와 산지가 다 같이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소비자 중심 하방 압력에만 치우친 물가 관리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합니다. 물가를 낮춘 것을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소비자들은 물가가 변동하지 않고 일정한 가격을 원해요. 소비자 중심으로 물가를 낮추려고 하면은 농가는 당연히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쪽만 보는 그런 관점이고. 정부 물가 대책의 희생양이 되어온 농업계는 가격이 낮으면 낮아서 걱정, 가격이 높으면 물가 관리 대상 품목이 돼서 걱정, 이래도 저래도 근심이 쌓이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개발 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289명인데요. 국세청의 조사 결과 농업인으로 위장한 뒤 농지를 쪼개 판매하는 등 사실상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지역에 대해 탈세 조사를 벌이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탈세 혐의가 포착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289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들인 후 일명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 농업법인과 기획부동산 대표 등 19명이 조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탈세 혐의가 포착된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사 직원 A씨의 농업법인이 적발됐습니다.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 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했습니다. 그 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씨가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은 실제 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개발 예정지 일대를 중심으로 수백억 원대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A씨는 설립 등기상의 농작물 생산, 유통업과 무관하게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둔 것도 모자라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 명까지 고용해 농지를 나눠 팔았습니다. 단기간 동안 무려 800여 차례나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수입 금액은 누락됐습니다. 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 수법으로 판매 수입을 누락한 건데 가공 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기까지 했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어 양도하는 등 실제로는 기획 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수익 금액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과 탈세 혐의가 있는 기획 부동산 등 19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득이 높지 않은 임대업자와 그의 자녀가 개발 지역의 상가 등을 중심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임대업자의 남편이 가진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을 조장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신고 내역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MBS 남수지입니다. 이번 순서는 귀농전에 꼭 가봐야 할 100대 농장입니다. 이번 주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단감 농장을 방문했는데요. 과수 수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 전정을 적기에 잘하는 것이죠. 가지치기로 나무 높이를 낮춘 저수고 재배 방식으로 과수의 품질을 높이고 수확량까지 늘린 성재의 명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 단감 농원에 나와 있습니다. 위로 곧게 뻗으려는 성질이 강한 단감나무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명인의 수확한 단감이 고품질일 수밖에 없는 비결이 바로 이 가지의 모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명인을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통 단감 농장은 약 1000제곱미터당 1800kg을 수확하지만 성재희 명인의 단감 농장은 약 1000제곱미터당 2500kg의 단감을 수확하고 과수의 70% 이상에서 280g 이상의 단감이 자랍니다. 고품질 다수확의 비결은 가지 각도 조절을 통한 저수고잽에 있습니다. 이 단감 농장에 있는 나무의 주지들은 모두 70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나무 사이 간격을 4.5m로 넓혀 주지가 70도를 유지하며 옆으로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중간중간 가지치기를 통해 영양분이 주지 외에 다른 가지로 분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요건 없애고 요 가지를 또 쓰고. 그 결과 다른 과원에 비해 나무의 높이는 낮지만 양옆으로 각각 7m, 총 14m 길이의 가지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간격이 잘 맞잖아요. 우산을 쓰고 다녀도 걸리는 가지들이 없습니다. 과수와 과수 사이의 면적이 넓어 주지가 길게 자랄 수 있는데요. 주지가 길게 자라면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면적이 많아져 다수확이 가능합니다. 주지에서 뻗어나는 격가지들의 각도도 조절해준다는데요. 정부 우세성, 즉 가지가 위로 뻗으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가지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감나무의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가 30cm 정도 자라면 가지를 눕혀 생장을 멈춘 후 영양분이 단감 열매를 맺는 데 모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위로 자르면 가지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계속 자라나면 꽃눈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이 그립을 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눕혀요. 단감을 생산하면 기능을 다해 소모품처럼 사용되는 격가지들은 3에서 5년 주기로 가지치기도 해야 합니다. 제때 가지치기 하지 않고 7, 8년 이상 자라게 두면 옆과수 가지와 겹치게 돼 밑에 위치한 가지들이 햇빛을 받지 못하고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과수원의 나무 중 7% 이상을 숫꽃나무로 심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과수원에선 열매가 자라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숫꽃나무를 베어버리는데요. 명인은 좋은 품질의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 숫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숫꽃나무가 없으면 종자가 잘 안 생겨요. 종자가 생긴 쪽은 감이 커져요. 종자가 없는 쪽은 작아져. 그리고 종자가 탄닌을 불용태로 만들어요. 탄닌, 떫은 맛을 없애는 거예요. 성재희 명인은 1994년 국내 최초로 초생재배법도 개발해 친환경 농업도 실천 중입니다. 초생재배는 풀을 가꾸는 재배법으로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친환경 농법이 가능해집니다. 명인의 과수원은 개자리 풀을 이용하는데 고사한 개자리 풀이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따로 비료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땅 밑 1m 깊이의 유공관에 묻는 안거 배수 시설을 설치해 뿌리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 토양을 관리하고 감나무 뿌리의 특성을 고려한 도랑식 시비법도 고안해냈습니다. 감나무의 뿌리의 분포는 토양에서 40 내지 50cm 깊이의 영양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럼을 하시더라도 이제 하수구식 시비법이라 해가지고 하수구식으로 도랑식으로 쭉 팝니다. 40년 이상 단감 재배에 매진한 성재희 명인은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1년에 2,000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방문해 명인에게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국산 고품질 단감이 해외 수출을 통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까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겠다는 성재희 명인. 명인의 값진 노력으로 올해도 가을이 되면 이 과수원에는 풍성한 단감이 열리겠죠. 지금까지 경남 진주에서 MBS 김하은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실내 꽃 전시회인 대구꽃 박람회가 오는 27일 개막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화훼단체와 농협,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립국악단 및 교향악단의 공연이 펼쳐지고 플라워 갤러리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됩니다.
또 경북 지역 화훼 농가들이 생산한 꽃을 30%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는 플라워 아울렛도 열립니다. 26일까지 사전 예약 시 38%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축산농가 64곳에 총 80억 원을 투입해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예비 신청을 받은 축산 농가들의 시설 기준, 생산성 등 점수를 산정해 64개 농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축산 농가는 축사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장비를 비롯해 사료 자동 급이기, 자동 포유기 등 스마트 축산 시설 설치를 지원받습니다. 충북도는 2022년까지 250개 농가에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최적 사양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17일 서울 중구 농업박물관에서 도심 속 전통 손모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규 직원들에게 전통 방식의 농사 체험 기회를 제공해 농협의 존재 이유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지난해 12월 입사한 범농협 신규 직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전통 농경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환경과 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14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농협 RPC 운영 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협의회장에 차상락 충남 천안 성환 농협조합장을 선임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RPC 운영 조합장들은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 등 그동안의 협의회 운영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쌀 산업 발전과 쌀 농가 소득 향상, RPC 경영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RPC 경쟁력 강화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완결 미강 등 RPC 부산물 폐기물 관리법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도와 순창군은 최근 발효미생물 산업화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3,7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센터는 배양 및 생산 등과 관련한 장비를 구축하고 전통식품에 사용될 발효미생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 종균 반제품 원료 생산 시설을 갖춰 산업용 균주를 기업체에 제공하게 됩니다. 센터는 제조시설 인증과 시범 생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품 생산에 들어가 국내 100여 개 기업에 발효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순창은 먹는 미생물 거점으로 정읍은 농축산용 미생물과 미생물 핵심 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